네,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루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두바이에서 오셔가지고 1년 정도 계셨던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시는 켄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두바이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켄이라고 하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켄이라는 브랜드 대표로 이제 이번에 최근에 런칭을 했고,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은 한국에서 이제 마케팅, 제품 마케팅이랑 이제 전략 마케팅 이제 보고 자료 만들고 이런 걸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두바이에 와서 부동산 사업을 세팅하고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을 이제 하는 줄 수 있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바이에 오셨던 게 언제였어요? 두바이는 처음 왔었던 게 2023년 한 10월쯤에 처음 왔었고요. 그때 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것저것 좀 보고, 가능성 좀 보고, 그렇게 했었고, 작년 4월 정도에 와서, 이제 2월까지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었고, 이제 세팅이 완료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래 하던 일 플러스 지금 이제 두바이 부동산 두 개를 이제 경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두바이가 상황이 좀 어땠었나요? 그때도 그랬어요. 한 3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다 찼다. 막 이런 얘기 했었고,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여기 다 맞아요. 바뀌었고, 5년 전에 어떻고, 5년 전에, 그때도 똑같이, 5년 전에는 달랐었고, 지금 너무 좋아졌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5년 전에 그랬고,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고, 막. 지금도 뭐 여기도 보면은 뭐 허허 벌파인드도 사실 있고 보면은 건물이 막 있는데 옆에 그냥 텅 비어 있고 그쵸. 이런 거 네, 보면서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공사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면 또 금방 짓죠. 한 3, 4년 정도 걸리기는 해요. 아, 네, 그래도 한국은 이제 건물 자체를 지을 때 거긴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기 여름만 이제 지키면 되니까, 여름만 버텨내면 되니까, 이제 건축 시간이 조금 더 한국보다는 빠르죠. 그러면 마케팅을 하시다가 두바이 이제 어쨌든 오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했던 무슨 결정적인 무슨 사건이나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제가 해외 돌아다니는 거 좀 좋아하고, 아. 제가 한 거의 50개국 좀 넘게 다녀봤고, 한 200개 넘는 도시를 좀 여행을 다녀봤어요. 250개 정도 될 텐데,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저도 이제 뭔가 기회가 가장 좋은 곳, 이런 데를 좀 찾아다녔었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좀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바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바이에서 뭔가 내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이런 뭔가 여건이 없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아예 여기 와서 맨땅에 헤딩부터 시작을 했죠. 그냥 인디드라는 잡 서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검색해가지고 이제 이력서만 막 다 뿌린 다음에 그냥 근데 웬만하면은 이력서를 내면은 거의 다 합격을 시켜줘요. 한국인이면. 아, 그래요? 영어 좀 되고 하면은 다 시켜줘요. 그게 그러면 이력서 보냈던 거는 한국에서 아니, 여기 와서. 와서요? 여기 와서 일단은 세팅 아무것도 없이, 비자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력서 돌리고 네. 이제 면접 잡히길래 저도 한 5, 6년 만에 처음 하는 인터뷰다 보니까 너무 긴장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다 보니까 패턴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오히려 제가 갑이에요. 거기서는 저를 고용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결국에 사람을 고용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그냥 노트북 하나 빌려주고, 핸드폰 하나 빌려주고, 전화 돌리면서 영업 시작해라. 이렇게 끝이다 보니까 월급을 안 주니까. 아예 그냥 성과급으로만. 그쵸. 영업직이니까 그런 100% 성과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인이니까 뽑았을 수도 있고 네. 뭔가 이유 때문에 뽑았을 텐데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 인터뷰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되게 커요. 되게 커요. 이제 거기는, 두바이는 되게 많은 국적의 나라들, 네.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언어, 안 쓰는 언어를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싶어도 못 오픈하는 데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도 나는 중국 에이전트하고만 할 거야. 이런 데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이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느는 거니까 이제 최대한 붙잡아 두려고 하죠. 저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랑 같이 이제 유튜브도 같이 촬영도 하시고
저기 입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영업 직군으로 이제 움직이셨던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온 목적 자체가 그 부동산 요거 투자를 하는 이제 한국에서 두바이 부동산이 좋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네. 내 하나의 그 두바이 부동산의 브랜드가 되어야겠다. 한국인 두바이 부동산의 브랜드가 되어야겠다라는 이제 목표로 왔었던 거죠. 이제 지금 그 절차는 그래도 이제 다 그래서 어떻게 구매하는지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저는 이제 세팅이 다 돼 있고 이제 그렇게 완료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한 200개 도시 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 두바이가 약간 탑이었었나요? 도시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탑이죠. 근데 다 빠지고 그냥 성장률, 그러니까 뭔가 그 경제 성장의 전망으로만 따졌을 때는 1등이에요. 뭐 살기 좋고 이런 거는 사실 한국이 제일 좋아요. 살기 좋은 거는 한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제 성장, 그러니까 내가 돈을 불리고 뭔가 나는 새로운 네. 거를 시작을 해서 뭐 기회를 이제 붙잡아서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처럼 요즘에는 이제 두바이 드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를 줬기엔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살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지하철도 잘 안 돼 있고 차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차가 없으면은 이제 인생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특히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차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냥 누군가 만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뭔가 인프라가 지금 뭐랄까 좀 정착이 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오고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포인트들이 여기에 또 뭐 하나 뭐 생길 거고 가장 큰 몰 또 생길 거고 뭐 타워 또 생길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그 호재만 남은 이제 땅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좀 비교되는 뭐 2등, 3등 도시 같은 게 있었나요? 고민했던. 저는 그래서 자녀본 데가 터키랑 태국이랑 이제 두바이 이렇게 세 군데를 가봤는데 이제 일단은 언어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두바이 영어가 되니까 네. 공용어로 아랍어랑 영어를 둘 다 쓰죠. 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문서에는 영어가 있어요.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럼 터키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환율 거기에는 이제 환율 리스크가 너무 크죠. 리라가 제가 2019년에 이제 처음에 터키를 가서 거의 한 달 정도 살았는데 네. 그때 폭락했었어요. 50%가. 네. 그래서 이거 미쳤다. 근데 다시 회복되겠지. 근데 거기서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아이고. 상황이. 25% 네. 그러니까 아예 뭐 네토막 났네요. 네. 네토막.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는 경제에 대한 안 들이길 잘했다. 근데 두바이는 제가 2023년에 온 이후에 작년에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맞아요. 매출이. 네, 맞아요. 국가에서도 방향성 자체를 인구수를 높이는 데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네. 2040년까지 인구를 2배 늘리겠다. 그 미래 계획 발표한 거 두바이 비전 2040. 그러면 오셨을 때가 이게 결국 여기 두바이에 생활로 안정하는 것도 저 지내보니까 물가라던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인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되게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생활 세팅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즈니스 세팅을 할 때에도 처음에 막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조금 막연할 수가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저는 근데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그 친구 집에서 좀 살았었어요. 좀 신세를 졌죠. 결혼한 와이프랑 이제 친구랑 와이프랑 저랑 이제 셋이서 살았어요. 와이프는 집에서. 누구의 와이프? 제 친구의 와이프죠. 아, 제 친구의 와이프. 형수님. 형수님이네요. 형수님한테 거기 집에 좀 친세를 많이 졌죠. 여기. 한 초창기 때는 좀 그렇게 있다가 네. 이제 저는 쉐어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라는 빌라 개념 3층짜리 집인데 거기서 이제 각 방마다 이제 한 명씩 사는 거죠. 네네네. 아마 공용 생활 공간이 있고 각 방에 한 공간을 해서 그래서 좀 한국인이 살만한 정도 되면은 한 15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4천 디람? 렌트. 네, 렌트 네. 월세 한 4천 디람 네. 정도. 그게 조금 어쨌든 물가 비교했을 때는 좀 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좀 세죠. 대신에 뭐 여기가 막 이렇게 디포짓이 엄청 크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럼 쉐어하우스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혹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주인은 중국 사람이고 네. 옆집에 파키스탄 사람 한 명 살고 위쪽에 레바논 사람 한 명 살고. 주방은 같이 쉐어하고 이런 거. 네, 근데 거의 중국인 거기가 다 써요. 가족이라서 딸 둘 있고
그 같이 일해주시는 그 분 있고 네. 이제 중국인 엄마. 그 엄청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아니었겠네요. 아니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는 좀 조용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지역은 어느 쪽이었어요 그러면? JVC, 주메라 빌리지 서클. JVC. 네, JVC. 네. 위치가 너무 좋아서 거기가 이제 위치가 좋고 좀 약간 아파트 같은 스튜디오 매물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많죠. 네. 거기가 가장 거래량이 많아요. 거래량은 항상 1년 내내 상시 많아요. 매물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주로 활동 반경이 네. 여기 지금 있는 이 비즈니스 베이나 이쪽은 약간 북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마리나 베이라든가 이런 쪽은 남쪽에 같이 있고 주로 어디를 많이 다니시나요? 딱히 정해진 데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JVC가 좋아요. 딱 다 가운데라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아부다비까지 왔다 갔다 해서 생활을 했었죠. 아부다비 가니까. 아부다비랑 이제 북쪽으로는 뭐 아즈만까지. 네. 아예 그냥 생활 거기까지 가서. 차 아예 저기 렌트 하셔가지고. 네. 차 무조건 있어야 돼요. 차 다니시죠? 무조건. 제가 지금 아직 차가 없습니다. 네. 렌터카 하셔도 차가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가 비싸고 택시가 비싼 맞아요. 이유가 범칙금이 비싸서. 자체로는 차는 싸요. 그러면 이제 막 처음에 세팅하면서 막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셨어요? 사실 저는 부동산 업계 자체가 영업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계속 마케팅 관련된 일을 했었었고 네. 이제 영업에 대한 저도 이제 나중에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영업 실력을 좀 더 나의 영업력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 이제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영업을 안 해봤는데 이제 러시아 거기 다녔을 때는 전화 리스트를 딱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한 번이라도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거나 뭔가 이제 흔적을 남긴 사람들 네.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뭐 전화번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름이랑 뭐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하나씩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뭐 두바이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있느냐. 몇 번 받았어요. 네, 그거 했었어요. 그거를 하는데 이제 보통 반응이 저도 똑같거든요. 전화 오면 끊거나 관심 없거나 그래서 막 진짜 바빠요. 기분 안 좋을 때는 막 안 좋은 말도 하고 네. 아예 안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아니 뭐 전화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근데 이제 저는 일을 배우려는 네. 이제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직접 부딪혀 보고 이제 영업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이제 대표가 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좀 뛰었었죠. 네.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럼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은 어떻게? 그냥 버텼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결국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제 계속 그 회사를 나가고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뭔가 안 나가고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어 하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서 계속 안 되더라도 콜 한 번이라도 돌려보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진짜 너무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료들이랑 잡담하고 놀고 막 그랬었어요. 영업직이니까 굳이 사무실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던 그쵸. 거네요. 근데 이제 분위기나 뭐 동료들하고 어쨌든 상의할 것도 있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그쵸. 이제 사무실 나와가지고 뭔가 거기서 협업을 뭔가 하기 하는 위해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일하면서 어쨌든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는 뭐 이런 걸 이뤄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비전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비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비전은 이제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특히 뭐 두바이에 투자를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이제 비전이라고. 회사를 보면 성장시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연결시켜주는 뭐 에이전트라든지 뭐 다른 파트너들, 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커넥션을 그게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 사실 그거 세팅을 해서 이제 지금 돌아가는 거고 사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거의 왔다라고 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게 1년 동안 이룬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성과,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고 뭔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뭔가 물꼬를 좀 틀었다? 네. 그래서 아직 저도 굉장히 초창기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파트너들이랑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될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여기가 뭐 건설부터 시작해서 그 분양이라든가 뭐 스타트업들 뭐 아니면 AI 기업 육성하는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 저기 운동을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개인 역량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그렇죠. 아직은 이렇게 지도 찾아보면 되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영역에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사실 기회는 되게 많죠. 특히 뷰티나 의료 이쪽이 사실 이제 상담 오시는 고객분들이 이쪽 분이 되게 많으시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이커머스 산업 아니면 다른 쪽에 뭐 사업이 있는데 좀 여기는 세금이 면제다 보니까 여기 만약에 본사가 있으면, 두바이에 본사가 있으면 그 두바이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제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세금을 조금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이제 많이 오는 문의를 주시고, 특히 뷰티 쪽은 여기가 뷰티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K-뷰티가 많은 거에 비해서 아직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 뷰티 예를 들어서 그쵸. 피부 미용도 잘안 그렇고 보이더라고요. 시술도 안 들어와서 최근에 한 올해 초에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 선생님 이제 오셔가지고 좀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한 좀 깨어 있으신 분들 조금이나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좀 오려고 하세요. 이거 막상 와보니까 처음에 듣기만 했었을 때는 막 덥고 음식도 안 맞을 것 같고 막 그쵸. 술도 못 마실 것 같고 근데 막상 와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막상 와보시더니 막 고민했던 게 한 큐에 해결됐다. 이거 무조건 올 거고 여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연봉을 많이 점프해서 오시죠. 거의 한 2배에서, 그러니까 최소 2배, 이제 3배,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 여기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쪽에 고용이 돼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고용이 돼서 오시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거를 제품으로 봤을 때는 뭐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올 것 같은 영역도 좀 있는 것 같고, 뷰티도 한국에 이제 뷰티 제품들이 막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열심히 이 시장을 뚫으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뚫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의사나 네, 이런 기술로. 분들은 기술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쪽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이 되세요? 사실 뭐 그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제품은 네. 그냥 뭐 제품의 우수성도 우수성이지만 뭐 들어가는 성분에 따라서 뭐 수입 네. 수출입 제한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뷰티에 대해서는. 근데 그 피부 미용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피부 미용 시술 요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 필요 없고 비싼 건 둘째 치고 퀄리티가 별로예요. 여기에요. 네, 여기 네. 한국이 제일 좋잖아요. 사실 네. 피부랑 치과, 안과 잘 모르겠고, 근데 피부랑 치과가 한국이 그 의료 네. 수준이 되게 높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수준을 이제 겪어봤다 여기 와서 해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퀄리티도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인 그분은 생각하시는 게 이거 조금만 똑같이 받아도 이득인데 조금만 더 받아도 더 이득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는 기회가 엄청 열려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약간 뷰티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계속 좀 찾아다니면서 이게 이런 분야가 좀 비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쪽에서 메꿀 수가 있을까? 이런 포인트로 조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뭔가 상황들이 생기면 계속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